great man doesn't seek to lead. He's called to it. But if your answer is no, you'll still be the only thing I ever needed you to be. My son.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올해 최대의 화제작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스페이스 오페라의 기적 같은 실사화 듄의 두 번째 예고편이 얼마 전 공개가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세계관과 흐름은 이전 듄 영상으로 다룬 바가 있으니 먼저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영화 듄의 미리 보기를 시작합니다. My planet Arrakis is so beautiful when the sun is low. Rolling over the sands, you can see spice in the air. 아라키스 행성의 사고 위를 비행하는 오니소프터들. 오니소프터는 곤충 날개처럼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총칭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에서 착안했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듄에서는 은하계 전체가 AI와 컴퓨터를 기피했기 때문에 많은 장치나 운송 수단들이 실존하는 유기체를 본따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막 장면은 CG가 아니라 로켓을 같네요. 이 행성에서만 나는 귀한 특수물질 멜란지 스파이스는 주황색의 가루 형태로 아라키스 특유의 사막 생태계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며 사용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엄청난 효과와 함께 환각적인 경험을 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효능과 중독 부작용이 존재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사막에 살기 때문에 그걸 늘상 마시고 보고 살아야 하는 프레멘족들은 스파이스에 중독되어 그 증상으로 이렇게 눈이 파랗게 빛나게 됩니다. 듄에 깔려있는 중요 설정 중에 버틀레리안 지하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반기술, 반기계, 반 AI 운동인데요. 고대 인류의 지속적인 AI 연구 끝에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소수의 관리자들만이 AI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간들은 지나치게 AI에 의존하는 나태한 삶을 살게 되었고 컴퓨터와 AI를 통제할 수 있는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하계 전역에서 기계와 AI를 배제하고 파괴하는 운동이 100년이나 지속되면서 인간들은 이른바 생각하는 기계의 사용을 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로 수행하던 복잡한 수학이나 알고리즘도 인간 컴퓨터로 불리는 멘타트가 수행하고 거대 우주선을 모는 항법사 집단 스페이싱 길드도 생각하는 기계의 도움 없이 직접 성간 여행을 위한 우주 항로를 찾아야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스파이스를 다량으로 섭취해서 그 효능 중의 하나인 예지 능력을 발동시켜야 했고 그렇게 스파이스 없이는 성간 여행도 불가능하기에 스파이스는 은하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outsiders ravage our lands in front of our eyes. 하코넨 가문은 아라키스에 사는 사막 민족 프레멘족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공격. 사막 투성이인 아라키스는 스파이스의 원산지로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성이 됩니다. Their cruelty to my people is all I've known. 그리고 하코넨가의 수장인 블라디미르 하코넨의 조카 글로스 라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극단적이고 잔인무도한 성격으로 자기 아버지를 직접 살해한 이후 비스트라는 별명이 붙어서 글로스 비스트 라반이라고 불리죠. 무릎을 꿇은 자들은 아트레이데스 사람들, 그리고 불타는 시신 무더기가 그들의 잔혹성을 증명합니다. 피가 묻어있는 이 무기는 샌드웜의 이빨을 깎아 만든 프레멘족의 신성한 무기 크리스 나이프로 보이는데요. 찬이가 손에 쥐고 있는 걸 폴이 비전으로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폴의 미래가 피를 묻히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암시로도 읽힙니다. 다음 장면은 아라키스 행성 위에 떠있는 우주선들을 비추고 What's to become of our world? 이 대사는 원래 북미에서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우리의 다음 압제자는 누구일까 였는데요.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폴 아트레이데스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 예고편의 초반부가 흥미로운 점은 애초에 딱 잘라서 선악을 양분하고 있고 원작 초반부에는 드문 찬이의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 걸 봐서는 이 부분에서 영화적인 각색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여긴 물이 풍부한 행성 칼라단, 영화 초반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본거지입니다. 아트레이데스 가문에 충성하는 소드 마스터 덩컨 아이다호가 주인공 폴을 만나러 오는데요. A boy. Duncan, can I trust you with something? Yes, always. You know that. I've been having dreams about a girl on Arrakis. I don't know what it means. Dreams make good stories, but everything important happens when we're awake. Hey, you. Put on some muscle? I did? No. 강 아쿠아맨인데요. 아무튼 덩컨이 말할 때 보이는 이 장면은 홀로 샌드웜을 피해 사막을 걷는 한 남자
이번 예고편엔 유독 가혹한 운명을 상징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We are House Atreides. There is no call we do not answer. There is no faith that we betray. 그 밖에도 폴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아트레이데스의 워마스터 거니 할렉이 폴의 볼따구를 쥐고 대견해하는 장면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익숙하실 홀즈먼 쉴드를 켜고 검투 훈련을 하는 장면. 일정 속도 이상의 물체를 모두 튕겨버리는 쉴드의 특성상 몸의 움직임만으로 상대의 빈틈을 만들어 천천히 찔러야 합니다. Smile, Gurney. I am smiling.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수장 레토 아트레이데스와 오른팔 거니 타노스 할렉의 모습. 사막투성이지만 멜란지 스파이스 때문에 막대한 수익성이 있고 그 때문에 위험천만하기도 한 아라키스를 영지로 받아 비옥한 칼라단을 떠나라는 황제의 명을 받는데 표정이 밝을 리가 없죠. 아까 덩컨 아이다호나 거니 할렉이나 유머러스한 장면을 넣어놨죠. 영화가 좀 경직되어 있고 유머가 없을 거라는 편견을 좀 의식한 것 같고요. 레토 옆에는 투피르 하왓이 있습니다. 그는 레토를 섬기는 암살 마스터이자 멘타트로 거니 던컨 웰링턴처럼 폴의 스승 중에 한 명이었고 훗날 폴을 멘타트로 훈련시키게 됩니다. 확실히 이 영화의 진중한 드라마는 레토 아트레이데스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황제 사절단의 달걀 모양 우주선은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크고 사절단의 구성원들을 보면 베네게세리트 교단이나 아까 반기계 운동 파트 때 언급한 스페이싱 길드의 우주항법사 길드 내비게이터들도 섞여 있는 듯합니다. 이들은 다량의 멜란지 스파이스 섭취로 인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돌연 변이화가 되어 있기에 이렇게 큰 바이저가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황제의 사절은 어떤 문서 두루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The Emperor asks us to bring peace to Arrakis. House Atreides accepts. 이 거대한 우주선은 행성 궤도에 세워져 움직임이 없고 엔진이 전혀 달려있지 않은 항성간 우주선인 하이라이너로 보이는데요. 이 안쪽엔 다른 행성의 윤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너로 전쟁 행위를 하면 운송 특권을 상실하고 엄중한 처벌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 표면은 칼라단으로 보이며 1차 예고편에서 봤던 헬렌 가이우스 모히암이 폴을 시험하기 위해 칼라단 행성으로 향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황제의 뜻을 받들어 아라키스로 간 아트레이데스 가문, 훗날 찬이와 조우하게 되는 폴. I know you. There's something awakening in my mind. 공격을 받은 아라키스의 수도 아라킨의 모습, 샌드웜, 그리고 짧게 블라디미르 하코넨의 모습이 나오죠. 이 역시 불온한 앞날의 상징입니다. 폴의 어머니인 레이디 제시카는 베네 게세리트 출신답게 초월적인 인식 능력을 보여주고 향후 프레멘족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존재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눈동자는 스파이스 때문에 파랗게 물들어 있죠. You need to face your fears. 검을 쥐는 폴. Come with me. 이 캐릭터는 아주 거칠고 사나운 프레멘의 전사 제이미입니다. 전사로서는 아주 뛰어나지만 이방인을 불신하고 고집불통이기도 한 최고이자 최악인 남자죠. 제이미는 프레멘의 수장 스틸거와 레이디 제시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폴에게 깃들어 있는 잠재적인 리더십과 예언을 시험하기 위해 타하디 챌린지라는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1대1 대결을 강행합니다. 하지만 폴은 모친이 레이디 제시카고 거니 할렉과 덩컨 아이다호의 제자였기에 정교한 검수를 구사했고 이 과정에서 제이미가 죽게 되는데요. 스틸가는 폴에게 기둥 밑뿌리 같은 힘이라는 의미의 프레매너, 우술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폴은 미래를 받아들이게 되죠. You need to be ready. 아트레이데스 병사들과 아라키스에 도착한 폴. 그러나 아라키스는 그들을 딱히 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황제의 광전사 집단, 사다오카의 비밀 훈련장이 있는 행성, 살루사 세쿤더스입니다.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 행성이기도 한데요. 사다오카들은 이마에 피를 찍어 바르며 아라킨 침공을 준비합니다. 이 피는 역십자 모양으로 누워있는 시체들로부터 흘러나와 이곳에 고이게 되죠. 하코넨의 잔혹성을 경계하고 준비하자는 건이 침공 직전 사다오카들이 사열하고 있습니다. The Duke's son sees too much. 가이우스의 나레이션이 들리는 이 장면에선 폴이 백색나무를 보고 있는데요. 폴의 예지력을 의미하는 장면이죠. 이 순간 무려 폴이 어느 정도는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주치 웰링턴 유해가 폴을 진찰하는 모습. 도대체 왜 장첸인가 싶었는데요. 완전 착붙입니다. 이 작품에선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 그 내면적인 감정을 장첸이 잘 보여줄 것 같고요. 레이디 제시카와 폴은 그를 아주 신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최종 빌런 블라디미르 하코넨. 너무 뚱뚱한 몸 탓에 서스펜서라는 중력 제어 장비를 사용해 공중 부양을 합니다. 이렇게 사다오카들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앞에 있는 인물은 데이비드 다스트말치안이 연기하는 피터 드브리스. 얼마 전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폴카 도트맨을 연기했죠. 피터 드브리스는 반기계 운동 이후 논리적이고 계산된 결정을 내리도록 훈련된 인간 컴퓨터
멘타트입니다. 원작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좀 길게 볼 인물이죠. 이 캐스팅도 정말 마음에 드네요. 침공 상황을 올려다보는 거니 할렉, 우주선이 요만해요. 비행 중인 오니소프터, 저 멀리 폭파되는 우주선은 행성 이착륙이 가능하면서도 가장 규모가 큰 우주선 프리깃으로 보이는데 폭발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어지는 습격 장면들, 웰링턴 유해가 아라킨의 방어막을 무력화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우주선의 방어막도 펼쳐집니다. 그의 배신을 상징하는 장면, This is an extermination. 황제의 엘리트 군대 사다우카, 레토와 레이디 제시카, 오니소프터 공중전, 하코넨 측의 선박이 타격을 받는 장면, 프레멘의 반란이겠죠. 그리고 덩컨 아이다호와 사다우카 병사의 대결. 여기서 보시면 덩컨 아이다호도 서스펜서를 착용하고 있죠. 점프가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중력 제어기 때문에 이 역시 계산된 점으로 보입니다. 이건 마치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칼라단을 떠나기 전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확대해보면 프레멘족으로 보이거든요. 이 장면을 예고편 마지막 장면과 연결해보면 폴이 프레멘의 영도자 무앗디비된 미래를 보는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최종 편집본에서는 칼라단 사람들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폴이 상당히 강력하면서도 기구한 존재가 된다는 상징으로 가득한 그런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What if I'm not the future of House Atreides? A great man doesn't seek to lead, he's called to it. But if your answer is no, you'll still be the only thing I ever needed you to be. My son. 샌드웜 장면과 아까 언급했던 제이미와의 대결. 지금 보이는 인물은 리에 카인즈, 황제 산하에 있는 아라키스의 생태학자이자 프레멘족의 전사로 차니의 어머니입니다. 수년간 사막행성 아라키스를 물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며 폴과 제시카를 돕는 인물이죠. If anything happens, will you protect Paul? With my life. 베네 게스리트로서 막강하고 유능한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라면 쌉 가능한 그런 부분 되겠고요. 프레멘과 조우 초반 레이디 제시카의 실력을 보여주고 이건 레토의 죽음을 의미하는 복선, 아마 하코넨 암살 실패 직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Only together can we stand a chance. 그 다음 사다오카 부대와 싸우는 골드슈트 속 파란 눈의 폴을 보여주고 It's time.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자, 몇 가지 썰을 추가로 풀어보죠. 일단 너나 우리 듄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원작의 어디까지가 영화에 해당하느냐. 이 영화는 2부작으로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큰 그릇에 잘 담지 못하면 2편에서 대환장 파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세계관을 잘 다져두지 않으면 이해도 못한 채 영화가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편은 많은 이야기를 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이 각성하는 부분까지로 선을 그어볼 수 있겠고요. 원작의 장대한 스토리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작정하고 미친 스케일로 풀고 넓게 잘 다져서 관객들이 이 세계관에 스며들게 하는 게 이 영화의 목적으로 읽혀요. 그러니까 폴이 은하계의 황제가 되는 건 그나마 파트 2에서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그 역시도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던컨 아이다호의 운명은 원작을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실 텐데요.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고편 룩만으로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중간에 유머를 좀 섞은 것도 정말 찾고 찾아서 한 거라는 느낌. 드니 빌네브 특유의 관조적이고 선형적이면서도 와이드한 연출 방법은 고수된 것 같고요. 첫 번째 예고편이 편집감은 더 좋아 보였으나 두 번째 예고편에선 훨씬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알던 스페이스 오페라 블록버스터들과는 결이 좀 다르겠죠. 드니 빌네브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장대한 소설을 최대한 그 톤에 맞게 영상화했다는 점에선 기대를 하게 되고요. 1회차는 생각을 비우고 보고요. 2회차부터는 집중을 빡 해서 보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특히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원작 소설을 쭉 달려보는 게 되겠고요. 얼마 전 듄의 IMAX판 맛보기 상영회가 미국 현지에서 열렸었죠. 한국도 예정이 되어 있었고 저도 초대를 받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4단계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현지에서 유출된 내용을 보면 폴의 곰자바 테스트에 초점을 맞춘 10분 분량의 듄 영상과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소개 및 한스 짐머의 스코어 파트, 하베스터를 공격하는 거대한 샌드웜을 보여주는 새로운 장면들이 있었다죠. 이번 예고편에서는 음악도 어떤 느낌일지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한스 짐머가 놀란 감독의 테넷을 제낀 이유도 설명이 되고요. 그 덕분에 테넷에서는 루드윅 고란손의 인상적인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죠. 이걸 시각화하는 일도 일이겠지만 청각화하는 일도 빡세기는 마찬가지였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듄의 공식 명칭은 듄 파트 1이라고 합니다. 흥행 성적을 떠나서 후속편은 무조건 뽑는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는 올해 최대 기대작 중에 하나인 스페이스 오페라 듄의 2차 예고편을 보면서 이 영화를 미리 보기 해봤습니다. 국내에서 곧 듄 행사가 열리거나 새로운 정보들이 공개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